중국어에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RRR 중국어 말하기가 돌아왔습니다. 와. 예, 여러분이 RRR 중국어 말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팟빵에 좀 올리다가 바짜문까지 갔었는데 중간에 좀 멈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그 RRR 중국어 말하기를 우리 유튜브에서 매주 화요일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RR 중국어 말하기란 무슨 책이냐면요, 여러분 영어에는 전치사 수거라는 그 수거집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선순위 영수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공부할 때는 전치사와 동사의 그 수거들을 많이 외워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그 전치사를 개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거를 모아놓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중 최초로 이 전치사 수거를 모아봤습니다. 와. 거기에 이제 내용을 총 222개의 수거, 아주 활용도가 아주 높은 또 HSK 시험 문제에 있던 것들을 샥 뽑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거 222개, 그래서 이름이 RRR이라고 한 거예요. 이 RRR 중국어를 외우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재는 우리 RRR 중국어 말하기는 일단은 뭐 중고급자들이 보셔도 되겠지만 중고급자들이 보시기에는 내용 단어나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국어를 이제 막 시작하셔서 발음 끼워 좀 읽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 우리 중국어는 만취인 차이나 화요일의 코너는 바로 이 RRR 중국어 말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기 책에 있는 그리고 이 교재는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구입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22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전치사 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동사보다 뒤에 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기본형을 공부하는 거니까 동사의 앞에, 중국어는 바로 동사 수로보다 앞쪽에 전치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짜이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오는 패턴들 한번 쭉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세요라고 읽어보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면 우리 영상을 또 우리 방송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는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짜이 A 칸 B라고 합니다. 짜이 A 칸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보다 라는 기본적인 수고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나는 집에서 TV를 봐요. 어떻게 할까요? 我在家看电视. 그렇죠. 我在家看电视.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我在家看电视.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봐요 라는 표현은 我在图书馆看书라고 합니다. 我在图书馆看书.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我在图书馆看书.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봐요 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他在办公室看报纸. 他在办公室看报纸. 자,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나는 친구 집에서
중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번에는요, 본다가 아니라 봤어요라고 했으니까 문장의 맨 끝에 과거를 나타내주는 조사 러를 붙여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친구 집에서 我在朋友家 보다 看 그리고 중국 드라마 中国电视剧 그리고 끝에 러 넣으면 돼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我在朋友家看中国电视剧了.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라는 동사 칸 앞에 짜이 A 그러면 A에서 즉 어디에서 칸 B B를 보다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我在朋友家看中国电视剧了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2번 두 번째 수거인데요. 이번에는 보다 했으니까 듣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在 A 听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듣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활용해본 보면 먼저 나는 공원에서 음악을 들어요 라는 표현은 我在公园听音乐我在公园听音乐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Good. 我在公园听音乐라고 하고요. 만약에 앞에 했던 것처럼 공원에서 음악을 들었어요 라고 할 때는 我在公园听音乐了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그녀는 학교에서 녹음을 들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녀는 학교에서 她在学校听录音 그렇죠. 她在学校听录音她在学校听录音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나는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단어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제가 그걸 착안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일단 아주 쉬운 거니까 꼭 외워보세요. 나는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我在办公室听广播 다시 한번 我在办公室听广播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중국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우리가 말하는 라디오가 바로 광보라고 합니다. 광보. 그리고 여러분들 팟캐스트 있죠. 팟캐스트는 중국어로 뽀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무실에서 팟캐스트를 들어요라고 하면 我在办公室听 그다음에 播客라고 하면 되죠. 我在办公室听播客 굿. 잘하셨어요. 자, 이번 문장은 재밌는 건데요. 그는 집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이 문이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이거는 수거를 연습하자는 그 의도로 만든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는 집에서 他在家 그렇죠. 他在家 듣다 听 그 다음에 엄마의 잔소리 妈妈的 그 다음에 잔소리가 뭐예요? 唠叨라고 합니다. 唠叨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他在家听妈妈的唠叨 자, 한번 해볼까요? 굿.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 몇 개 해보면은 수거의 그 위치들이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짜이 어디 동사. 자, 이번에는 쓰다 한번 해볼게요. 쓰다. 짜이 A 写 B 그러면 A에서 B를 쓰다 라는 표현이에요. 활용형은 나는 집에서 일기를 써요. 여러분 일기 쓰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죠.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일기를 써요. 我在家 그 다음에 쓰다 写 일기 日记 잘하셨어요. 我在家写日记 한번 읽어보세요. 굿. 잘하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일기를 써요. 我在家写日记 굿. 잘하셨고요. 자, 이 문장 해볼까요?
그녀는 학교에서 숙제를 해온대요. 숙제하다 할 때 쪼예라고 해도 되지만 写作业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녀는 학교에서 她在学校 그 다음에 쓰다 写 그 다음에 숙제 作业 자 연결해 볼게요. 她在学校写作业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읽어봐야지. 她在学校写作业 잘하셨고요. 나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써요. 자 이거 좋죠. 나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써요. 我在办公室 이거 어제도 했죠. 아까도 했죠. 我在办公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쓴다. 写报告 연결해 볼게요. 그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씁니다. 她在办公室写报告 오케이 잘하셨어요. 我在办公室写报告 그 사람이면 타, 그녀면 타, 나면 我 이런 식으로 주어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는 별장에서 소설을 써요. 저도 이런 생각, 이런 좀 여유로운 생활, 여유롭게 살자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되게 부러워요. 그쵸? 호텔이나 어떤 별장에 이렇게 가서 뭐 한 달 동안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을 쓴다거나 또는 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참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든 예문입니다. 그는 별장에서 소설을 써요. 어떻게 할까요? 별장은 别墅라고 하죠. 他在别墅 소설을 쓰다 写小说 물론 写도 삼성이고 小说에서 小도 삼성이니까 두 개 연결될 때는 이성 삼성으로 읽어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좀 더 끊어서 읽으려면 写한 다음에 小说 이렇게 연결해도 뭐 상관없어요. 이어서 해볼게요. 그는 별장에서 소설을 씁니다. 他在别墅写小说 다시 한번 하면 他在别墅写小说 오케이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수거집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어 중국어 먼저 한국어 한마디 그 다음에 중국어 한마디 한국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외우시면 기초 튼튼 말하기와 쓰기에 정말 강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하다라는 동사 해볼게요. 在 A 做 B A에서 B를 하다라는 문장이에요. 패턴이에요. 在 A 做 B A에서 B를 하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거는 나는 베이징에서 사업을 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베이징에서 我在北京 그 다음에 사업하다는요 做生意라고 합니다. 뒤에 지금 성조가 사성으로 되어 있는데 경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做生意 다시 해볼게요. 나는 베이징에서 장사를 합니다. 我在北京做生意 자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아주 잘하셨어요. 我在北京做生意 요거 하나 좀 고쳐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는 서울에서 일을 해요. 그는 서울에서 일을 해요. 서울 이제 지명이 바뀌죠. 그는 서울에서 他在首尔 그 다음에 일하다 做工作他在首尔做工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他在首尔做工作 이번에는 그녀는 상하이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 장사가 아까 생이 이 무역 사업이란 뜻도 있었고 그냥 사고 팔다라고 해서 마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마이는 예전에 그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 워크맨 마이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마이라고 하면 요게 장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하이에서 장사를 합니다. 他在上海做买卖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니츠팔로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상해라는 발음은요, 상하이라고 하는데 유독 샹자의 액센트를 강하게 둡니다. 그러니까 좀 오발해 보면 타자의 상하이 이런 식으로 상하이, 타자의 상하이 做买卖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타자의 상하이 做买卖.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회사에서 검사합니다. 검사라는 단어는 检查라고 해요. 检查 한번 해보세요. 检查. 오케이.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라는 표현은 我在公司做检查. 한 번 더. 我在公司做检查 라고 합니다. 我在公司做检查.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방금 제가 책 넘긴 소리가 너무 컸죠? 我在公司做检查. 회사에서 검사합니다. 做까지 해봤고요. 이번 하나 더 하죠.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먹다. 在 A 吃 B. 在 A 吃 B. A에서 B를 먹다예요. 在 A 吃 B. 첫 번째는 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我在家吃晚饭了. 저녁을 먹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장의 끝에 러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我在家吃晚饭了. 오케이. 다시 한번. 我在家吃晚饭了. 그렇죠. 我在家吃晚饭了.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 다음엔 그녀는 커피숍에서 케이크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요. 그렇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5로 바꿔도 돼요. 이제 일단 저는 그녀를 하겠지만 그녀는 좋아합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짜이보다 앞에 타시환 이걸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녀는 시환 좋아합니다. 그 뒤에 나온 전체를 짜이 어디에서? 짜이 카페관 카페관이라고 해도 되고 카페팅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는 카페관으로 돼 있으니까 관으로 할게요. 他喜欢在咖啡馆. 그 다음에 吃 먹다 뭐를? 蛋糕 케이크죠.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他喜欢在咖啡馆吃蛋糕.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他喜欢在咖啡馆吃蛋糕. 또는 카페팅으로 하면 나로 바꾸고 커피숍을 좀 바꿔보면 我喜欢在咖啡厅吃蛋糕.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베이징에서 오리구이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동사의 뒤에 뭐뭐 한 적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동사의 뒤에 꾸어라는 단어를 경성이죠. 꾸어를 넣어주시면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베이징에서 라고 하면 타자이 베이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먹어본 적이 있다. 吃过 그렇죠. 타자이 베이징 吃过. 그 다음에 베이징 하면 유명한 게 베이징 덕 카오야라고 하죠. 카오야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 뭐죠? 하얀 밀 그 전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다가 그 오리 껍질이랑 고기랑 올린 다음에 거기에 양파 썬 거 아니지 그냥 파 썬 거 올리고 춘장 같은 거 탁 올려가지고 탁 싸서 딱 好吃极了别提多好吃了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베이징 카오야는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쌈 같은 거 싸먹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상추쌈이나 쌈 싸먹으면 이렇게 한 번에 딱 싸서 한 입에 혹 넣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까 같이 카오야라든지 이런 거 전면 같은 거 싸면 이게 꼭 뜯어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국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문화가 좀 많이 퍼져서 서로 익숙하겠지만 예전에는 또는 또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또 중국 친구들은 오면
뭐 상추쌈 같은 거 먹을 때도 싸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한 입에 안 먹고 뜯어 먹는 경우가 있었고, 또 반대로 중국에 가오야 먹으러 가는데 어떤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싸서 한 입에 쏙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아, 한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오야가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그는 베이징에서 오리구이 먹어본 적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타자이 베이징 吃过烤鸭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번에 나는 중국 식당에서 중국 요리를 먹었어요. 요 중국 요리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서 더 많은 단어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나는 중국 식당에서 중국 요리를 먹었어요. 해볼게요. 我在中国餐厅我在中国餐厅我在中国餐厅吃中国菜了我在中国餐厅吃中国菜了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해볼까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먹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배우다 한번 해볼게요. 배우다.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다 그러면 在 A 学 B라고 합니다. 在 A 学 B. 먼저 나는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하면 배웠어요 라고 했으니까 문장 끝에 러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나는 서울에서 我在首尔. 그 다음에 배우다 学 운전 开车라고 하죠. 我在首尔学开车了. 다시 한번 我在首尔学开车了. 이번엔 여러분들이 오케이. 我在首尔学开车了.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문장이 끝에 러를 붙였으면은 이제 그게 했어요라고 한국어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할 거예요라고 할 때는요. 할 거예요라고 할 때는 짜이보다 앞에 야오를 써주시면 돼요. 야오.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운전을 배울 거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我要在首尔 그 다음에 学开车 여기까지. 그렇죠. 我要在首尔学开车 한번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좋았고요. 我在首尔学开车了. 두 번째 문장은 이거 송현님 생각나네요. 슈파라고 하는 게 서예요. 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서 서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할 때 타자의 学校 그 다음에 学 슈파 러 문장 끝에 러 배웠어요니까 문장 끝에 러 다시 한번 해보면 타자의 学校学 슈파 러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타자의 学校学 슈파 러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예문 열정이 넘치네요. 그녀는으로 할 거야. 그는 브라질에서 탱고를 배웠습니다. 탱고는 중국어로 탄거우라고 합니다. 탱고라고 탄거우. 자, 브라질은 중국어로 빠시라고 하죠. 연결해 볼게요. 그는 브라질에서 탱고를 배웠습니다. 他在巴西学探戈舞 그 다음에 배웠어요니까 끝에 러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他在巴西学探戈舞了他在巴西学探戈舞了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그는 브라질에서 탱고를 배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경성이에요. 경성 탁 찍어주는 거. 他在巴西学探戈舞了. 자, 이번에 나는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울 거예요. 아까 제가 뭐뭐 할 거예요라고 하면 야오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야오를 짜이라는 전치사보다 앞에 또는 앞으로 나올 다른 전치사들보다 앞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뭐 좀 계획이다라고 할 때는 따수안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아요. 나는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배울 거예요. 我打算在公园 나는 공원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다 学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骑自行车骑自行车 오케이. 연결해보면 我打算在公园学骑自行车 오케이.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我打算在公园学骑自行车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시작이니까 행운의 럭키 7, 7번까지 봐볼게요. 이번에 7번은 어디에서 무엇을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在 A, 喝 B 라고 하죠. 在 A, 喝 B 라고 해서 나는 집에서 과일즙을 마십니다. 부터 해볼게요. 나는 집에서 과일즙을 마십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我在家我在家喝果汁儿 그렇죠. 과일즙을 果汁儿 果汁 果汁 또는 얼마로 붙이면 果汁儿이라고 하죠. 다시 해볼게요. 我在家喝果汁儿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我在家喝果汁儿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얼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果汁 果汁 라고 하셔도 됩니다. 我在家喝果汁 이번에는 그는 학교에서 우유를 마셨어요니까 했어요니까 끝에 러 넣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는 학교에서 우유를 마셨어요 해볼까요? 他在学校喝牛奶了他在学校喝牛奶了他在学校喝牛奶了 굿 잘하셨습니다. 他在学校喝牛奶了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그는 학교에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他在学校喝牛奶了 그 다음에 이번에 나는 자주 뭐뭐합니다라는 부사 한번 넣어볼게요. 자주는 장장이라고 합니다. 장장 그런데요. 이 부사를 넣을 때는 위치는 짜이라는 전치사보다 앞에 넣고요. 이 장장이라는 부사를 넣었을 때는 문장에 러라든지 했어요라는 러라든지 뭐 한 적 있어요라는 꾸어 요런 거는 안 넣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하시고요. 나는 자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我常常在咖啡馆喝咖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카페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카페이팅 이것도 아까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타벅스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중국어로 싱바크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죠. 싱바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볼래요? 굿 그렇죠. 我常常在星巴克喝咖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그는 지금 운동장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해볼게요. 그는 지금 운동장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끝에는 너 같은 거 넣어줬어요. 너 들어가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는 지금 운동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他现在在操场 운동장이 操场이라고 해요. 他现在在操场他现在在操场喝可乐呢他现在在操场喝可乐呢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他现在在操场喝可乐呢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아주 기초적인 전치사 수거를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222개 RRR 끝까지 한번 다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국어는 만추인 차이나 화요일의 코너 RRR 중국어 말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팟빵에서는 하트 꾹 그리고 1000원의 행복 후원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